외국인들 투자 전략 중에 이 바이 온 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많이 떨어지면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가 매수. 근데 그들은 이제 매일 사는 건 아니고 좀 과도하게 펀더멘탈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관심을 둘 만한 섹터가 현재 철강 섹터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 나옵니다. 자, 철강주 내리막을 과연 멈출 것인지 오늘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민진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철강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섹터잖아요. 한때는 저희가 이제 철강주 하면 대표적으로 포스코 하는데 포스코라 그러면은 신세대, 포항제철이라 그러면 구세대. 네, 뭐 용인 자연농원과 에버랜드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자, 포스코가 언뜻 떠오르긴 합니다만 사실 세분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강 기업의 주가가 사실 업황부진이라는 이유가 뒷면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업황이 이렇게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철강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는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겹친 건가요? 사실 수요는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아, 어쨌거나 써야 되니까. 네, 게다가 올해 이제 중국이 경기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철강협회에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 중국의 수요 성장률은 무려 7.8%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거 이상으로 사실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중국이 2016년부터 공급치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이 공급 과잉을 한동안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굉장히 이제 공급을 많이 좀 통제를 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의 이런 어떤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사실 경기에 이제는 하방 압력이 너무 이제 세지다 보니까 산업 생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GDP 성장률을 이제는 억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후퇴했다라고 사실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나쁘지 않지만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예, 이 부분을 시황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이 조금만 줄어든다면은 가격 회복은 좀 빠르고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군요. 3분기에는 전반적인 실적들이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던가요? 네.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라는 표현을 쓰죠. 네, 굉장히 안 좋다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뭐 초유의 사실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닝 쇼크네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철광석 가격이 올해 이제 120불까지 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고루사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3분기. 물론 이제 시장은 그 앞섰지만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상승했던 분기였습니다. 3분기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제품 가격 인상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전반적인 중국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을 못하고 있었고요. 3분기에 말 그대로 원료 투입 단가 상승한 부분이 고스란히 마진 스프레드를 이제는 훼손하는 데 기여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스코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현대철 그리고 뭐 비철금속들도 사실은 다른 이유긴 하지만 메탈 가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로마진 스프레드 축소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조금만 설명해 고루사들은 사실은 이제 판매 가격과 이제 그 샘물을 뽑아내는 이제 기계죠. 샘물 철강 제품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저기 나오네요. 예. 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다가 이제는 이제 철광석과 이제 뭐 석탄 같은 원재료를 집어넣는데요. 이 원재료를 우리가 사와서 투입한 단가와 제품을 판매한 단가 사이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이제 마진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표현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 잠깐 이야기는 했었는데 중국의 철강 생산 둔화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철강 산업 회복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될 건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핵심적인 그렇죠. 변수가 될 텐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예, 쉽게 내년도까지 공급이 완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철강 설비 스크랩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런 철강 설비 스크랩의 과정은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이제 설비를 신설비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수압만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까지는 오히려 이제는 순증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시 공급측게요. 그러니까 이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생산량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시 이제는 발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쉽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죠. 예,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장기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한 번에 딱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게 중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중국의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산업 생산을 이제 과도하게 규제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연하신 애널리스트가 저한테 질문하긴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질문하면 좋죠. 서로 얘기하면. 그래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알아듣기 좀 이렇게 가시니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수요 측면이 좀 회복될 것인가? 이건 물론 경기 지표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요건 수요 한번 봐주시죠. 네. 다행스럽게도 뭐 수요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죠. 올해도 굉장히 이제 좋았고 같은 이유로 내년도에도 중국의 경기 방어 유인은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인프라 투자가 뭐 작년부터 이제 중국이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립 서비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은 이제 지표들이 크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가 내년도에 이제는 더 좀 완만하게나마라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못지않은 그런 수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면 자 이제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요. 글로벌 철강사 그러면은 아르셀로미탈, 그다음에 뭐 니폰이나 뭐 타이슨 철강, 우리 포스코가 한 4위 정도 되나요? 지금 랭킹이 정확히 뭐는 모르겠는데. 규모로는 5위 정도 하고 5위 있습니다. 정도. 네. 자, 그리고 포스코 실적이 3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글로벌사들이 다 안 좋은 건지, 굳이 유독 우리만 또 안 좋은 건지. 네. 사실 비슷하게 안 좋았습니다. 네. 예, 사실 포스코처럼 다른 이제 글로벌 우리가 피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대형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유통 물량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장기 고정 거래로 묶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굉장히 좀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철광석 가격이 급반등을 해서 반드시 제품 가격을 올렸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빠르게 사실 못 올린 게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글로벌 피어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가 지금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우리 박민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평가입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산업 전망들을 주가가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프라이싱이 됐군요, 네. 가격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0.4배 수준인데요. 0.4배요. 네, 굉장히 낮죠. 사실 가장 철강성이 암울했던 거는 2015년도였는데요. 2015년도에 저점이 0.32배였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 밸류에이션 레벨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5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시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적어도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2015년도에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역성장을 했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2016년부터 공급측 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설비도 스크랩을 하고 네. 많은 조정들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상황보다는 지금
지금 상황은 훨씬 견조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 가격도 올해 안에서 빠졌다는 거지 2015년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포스코도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지만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런 저점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머리로는 이 논리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건 알겠는데 행동이 잘 안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현대제철은 어떻습니까? 실적 쇼크, 어닝 쇼크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4분기에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인지. 네. 일단은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재료, 그러니까 철광석 같은 원재료를 사서 그거를 실제로 투입할까지의 어떤 시차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차가 굉장히 길고 네. 현대에서는 그 시차가 짧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사실은 120불까지 갔던 그 철광석 가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로의 마진 스프레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출하량이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요. 네. 네. 포스코와 달리 이제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자동차 쪽에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부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이제는 봉용강, 그 철근 건설 시황의 부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가 되면은 사실은 스프레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는 중국의 가격 빠졌던 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4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까지는 포스코도 현대제철도 마진 스프레드의 어떤 이제는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렵지 않나 오히려 내년도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은 어려운데 밸류에이션은 싸고 어떻게 좀 이해 충돌이 되는데 자 기업들을 또 계속 봐야 되겠죠. 사실 철강이라고 하는 섹터로 구분하기는 좀 뭐합니다. 비철 쪽이죠. 고려아연, 네, 뭐 요즘 뭐 닥터카파, 구리 이런 얘기도 있고 비철 금속도 굉장히 많은데 니켈 얘기도 있고 조금 그것만 부연 설명해 주시고 고려아연이랑 네, 마무리할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연과 연 그리고 금, 은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는 닥터코퍼,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산 같은 그렇죠.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철금속 가격은 전반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 달러화가 좀 강세의 기조고 네. 이제 글로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개별 이슈로 사실 가격이 좋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연, 납이라고 하죠. 네네네. 예, 연과 그리고 이제는 귀금속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고려아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연 가격은 안 좋은데 연 가격과 귀금속 가격이 좋아서 양쪽을 상쇄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고려아연의 실적의 안정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황에 안정적인 대안을 찾자라고 하면은 고려아연을 좀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올해는 어렵지만 네. 기저가 낮아진 만큼 내년도 후는 또는 이제 내후년도에 좋아질 어떤 여지가 더 높아 보이는 것들은 이제는 고로 쪽이기 때문에 고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바텀피싱 전략 그리고 이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배당 매력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허락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듣는다. 철강주, 과연 바닥은 어딘가? 대충 감은 좀 바닥권인 것 같은데 좀 더 변화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해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철강 운송 분야입니다. 박민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